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 9시 19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인데요. 여기에 이제 김지수님이 달아주신 리플이 있네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과열된다는 거를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신나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워낙 상승 폭이나 이런 것도 좋다 보니까, 시세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주식 팔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계속 주식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데, 정말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팔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들고 간다.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 이게 지금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떤 실적이 좋거나 이런 거보다도요, 이런 심리적인 게 더 현재 그 시장 버블을 계속 지속시키는 어떤 요인인 것 같아요. 김지수님이 달아주신 리플 잘 받고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아무튼간 또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조지표 관련된 얘기했죠. 볼린저 밴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제가 장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조지표라는 것 자체가 허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조지표에 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지 마라 이러시는데, 보조지표라는 것도 분봉이나 일봉 단위에서 맨날 같이 사용하면은 적중률이 떨어지고 허접해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주봉이나 월봉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끔씩 사용한다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적중률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사람의 문제지, 이 뭐 지표 자체를 뭐 본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허접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석 방법이든 어때요? 적중률 높게 본인이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월봉이나 주봉 단위에서까지 어떤 저런 지표들이 과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솔직히 이렇게 극단적인 자리에 와서는 이런 지표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3월달 폭락이라든가 어떤 굵직한 자리에서 보조지표들이 실제로 힘을 발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중률들이 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요즘 계속 나스닥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루하루 요즘에 막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선이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며칠 전에 그 깔때기 안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요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요즘이 좀 견디기 힘든 것이 3월달과 다르게 이 3월달과 다르게 어떤 이 패턴이 약간 좀 달라서 좀 견디기 힘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3월달에 폭락하는 거는 우리가 뭐 불평불만을 할 틈도 없이 빠르게 반등이 올라와 버려갖고 이 공포감, 약간이나마 느꼈던 그런 공포감이 쉽게 해결이 됐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느낌이 아주 강한 불로 물을 끓이는 느낌이라면, 지금 여기는 아주 약한 불로 슬슬슬슬 물을 끓이고 있는 이런 기분이죠.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에서보다는 좀 견디기가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뭐 해보셔야 됩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욕심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구나. 공포에는 짧고 굵게 뭐 어떤 시세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좀 견뎌보시는 게 지금은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고 있어서 손실폭이 커지신 분들한테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버스 쪽에서. 인버스 쪽에 이미 손실이 커진 분들한테는 사실 요즘에 손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좀 기다렸다 손절을 하든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자리가 언제하고 똑같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가 한국장에서 이때 말씀드렸죠. 한국장 8월달 만기주하고 만기 전주하고 만기주에 2주 동안 내내 올랐잖아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손절하는 거 아니다. 여기 주식 여기 인버스 더 잡아가지고 탈출할 생각해야지. 여기선 손절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내려오니까 기다렸다가 밑에서, 제가 손절이란 얘기를 드린 게, 손절할 거면은 8월 18일이나 8월 20일 날 좀 비중 축소해 보십시오 라고 정도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 그럭저럭 이제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못 견디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확실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나스닥이.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6월달에 뭔가 예전하고 패턴이 좀 달라졌죠. 여기 밑에 있던 5일 오르고 3일 오르고, 5일 오르고 3일 빠지고, 5일 오르고 3일 빠지고 하던 게 한 14일 오르고
폭락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 물론 그 뒤로 무슨 그 뒤로 다음에 더 저점을 낮추지 못하고 저점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한번 무리했었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걸 다시 한번 살려갖고 여기서 한번 더 뽑아낸단 말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이것도 이번에도 한 10일 정도 오르고 3일 빠지고, 한 10일 정도 오르고 3일 빠지고 하던 게 지금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16거래일째 오르고 있어요. 뭔가 패턴이 바뀐 겁니다. 그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게 상승하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패턴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패턴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패턴이 바뀌면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 상승하네? 패턴이 바뀌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네. 변동성 지수 상승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지표들이 뭐 과열을 가리키고 있고, 상승폭도 뭐 중간에 이렇게 더욱더 상승 기울기도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하여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이 나스닥 쪽에서 특히 시세가 좀 과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욱더 견디기 힘들어 하시고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잘 차려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어떤 기회에 더욱더 근접한 자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이제 유튜브 리플 보면서, 제 영상에 달려있는 리플들이나 좀 이런 리플들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분석하기 전에 좀 쭉 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본 내용인 한국장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일단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박스권 311에서 314, 요 박스권 안에서 놀았죠. 장중에 폭락하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모습을 보시면 조금 확실히 6월달하고 다르긴 달라요. 예를 들면 6월달에는 반등 자체도 굉장히 강했기도 하고, 반등하면서 거래량 같은 것도 좋았는데, 사실 지금 선물을 보시면은, 코스피 선물 보시면 요날 이게 폭락한 날이죠. 폭락한 날 거래량 보시고, 여기 반등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보시고, 폭락하면서 또 거래량 늘고, 최근 이틀 동안 반등하는데 반등할 때 거래량 보시고, 이런 점들이 좀 어쨌든 옛날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는 계속 외국인들이 팔아제 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또 이것도 어쨌든 이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 보고 내일장이 어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서가 좀 모자라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죽이면서 양매도장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옵션 프리미엄을 쫙 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상승 마감했으니까 일단 그죠? 콜옵션이 이긴 거예요. 콜옵션이 이긴 거고, 하지만 콜옵션이 이겼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콜옵션들도 좀 모양들이 좀 그렇게 물론 3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저점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콜옵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콜옵션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 콜옵션 매도가 완전히 이게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8월 13일 날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8월 13일 날 저점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건데, 계속 뭐 쌍바닥, 물론 이렇게 되면 지지력은 거의 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단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밑에 풋옵션은 밑에 지지력이 남아있고, 선물은 머리 위쪽으로 저항이 두껍게 깔려있고, 이런 모습들, 추세선들이 내려오고 저항에 깔려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도 하락도 좀 상당히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상승하는 것이 이겼다. 그죠? 오늘은 콜옵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즘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해요. 반도체 지수도 맨날 오르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가만히 보시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반등 나올 때는 거래량이 쫙 빠져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반등 나올 땐 거래량 없고, 그리고 반등의 폭도 확실히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보시면 요 8월 20일 날 나왔던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도 못 올라왔나? 한 절반쯤 올라오고 나서 빠졌죠. 그리고 이번에 요 8월 31일 날 나왔던 요 봉,
요 봉에서도 지금 현재 절반 정도 올라오고 이제 오늘 이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한 상태입니다. 물론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반등이 약하다는 거죠. 물론 뭐 어떤 61선이라는 자리에 오래간만에 61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동안 뭐 54,000원 초반을 지키네? 라는 것도 일단 어쨌든 좀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상승 쪽 입장에서 보면 일단 3거래일 동안 54,000원 초반을 지켰다는 것도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니까 일단 지금 모습만 갖고는 근데 별로 그렇게 상승에 좋지는 않은 그림입니다.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미 하락 추세가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나버린 거라서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좀 주의를 많이 하긴 해야겠죠.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미국장이 올라가면 이렇게 허술한 모습 만들어 놨지만은 죽지 않고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간 동안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나스닥 지수 어땠죠? 나스닥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나스닥 계속 올랐어요. 미국장 계속 올랐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 미국이 올라봤자 삼성전자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 생각은 해볼 문제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 얘기는 어느 정도 다 드렸고, 미국장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일단 현재로서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달러가 지금 보시면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달러 추세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 채널형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형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와리가리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요 안에서 왔다 갔다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요 안에서 움직임은 지금 현재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이제 여기 이 저항 부근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 지지 부근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달러 인덱스에 관한 어떤 코멘트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오늘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확실히 금리 폭등이 좀 크긴 컸었나 봐요.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참고로 한국계 좀 많이 최근에 올랐었죠. 그러다가 오늘 조금 이제 과열됐는지 살짝 빠지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금리가 지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실 만한 때라는 거죠. 미국이 연준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을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우리 주식쟁이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채권 시장 반응은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런 점은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빅스나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일단 잘 진행되고 있고, 함부로 죽지 않고 잘 죽지 않고 적당히 개파락 출발하면서 장중에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보조지표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사실 요즘에 이 나스닥이나 미국장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지지나 저항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라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런 거 보여드리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대 RSI가 여기 있네. 상대 강도 지수. RSI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만, 이런 게 쉽게 나오는 때는 아니죠.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이런 모습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일봉상 지금 RSI 고점대, 일봉상이 얼마죠? 한 78, 80 정도 와 있고요. 일봉상 RSI, 그죠? 일봉상 RSI 과열권, 주봉상 RSI 과열권, 그죠? 주봉상도 한 80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78 정도 돼 있네요. 주봉 78, 월봉까지도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다 80으로 와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사실 전 처음 보거든요. RSI를 저도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시장이 좀 과하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과한지 이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라도 좀 참고해 보시라고. 지금 솔직히 어떤 뭐 분석할 만한 게 없어요. 분석할 만한 게 없어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보다가 낮에는 아침엔 볼린저 밴드 보여드렸고 오늘 밤에는 요 보다 보니까 RSI가 오늘 뭐 세 개 다 과열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 이런 거 다 아시죠? RSI 70, 80 가 있으면은 과열이고 RSI 20, 30 가 있으면은 뭐죠? 그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버스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야지. 이거 지수 RSI 과열까지 올라와 있고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도 나가 있는데 이거 인버스 손절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이렇게 보조지표만 갖고 이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죠. 보조지표만 갖고 매매를 하라는 건 아닌데, 이 시장 분위기나 지금 제가 방금 나스닥 보여드린 이런 뭐 패턴이나 상승의 기울기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조지표도 한번 놓고 같이 생각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놈 저것도 할 말 없으니까 또 보조지표 얘기한다 이러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안 보시면 되고, 타당하지 않은 얘기다, 개소리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걸러서 알아서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다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셋 다 이렇게 과열권으로 가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조지표 같은 거 별거 아닌 RSI도 사실 보시면 되게 정확하긴 합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저점 잡아냈네요. 그죠? RSI가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RSI가 여기 이 30대 이 저점 찍고 반등 나온 거고, 뭐 물론 월봉상에서는 이 택도 없이 내려오지도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활용하기 따름이에요. 어쨌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활용하기 나름. 그러니까 뭐 보조지표 본다고 해서 이게 뭐 허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잘 활용하는 게 문제겠죠. 자, 아무튼 오늘 밤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지켜볼 뿐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이벤트도 요즘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먹히지도 않고, 악재가 있어도 먹히지도 않고, 호재가 있어도 먹히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며칠이나 올랐나 보자, 봉이나 이렇게 뭐 일봉이나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낼 뿐입니다. 아무튼 너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매수를 또 따라가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판단들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여기 정도까지만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